자, 인사합시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특강하는 날입니다. 구원 특강, 세상의 모든 계산 문제, 요 교재로 진행을 할 거고요. 작년보다는 교재가 좀 슬림해졌습니다. 작년에는 기출 문제도 다 실어서, 책 볼륨이 두꺼웠는데, 그러니까 단점이 우리 수험생들이 쉽게 꺼내보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많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올해는 계산 문제 특강 교재를 극단적으로 슬림화했습니다. 그래서 57쪽, 그 교재 그 목차는 두 개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간혹 공식만 보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공식만 보고 싶을 때는 세상의 모든 계산 문제 1편은 이제 차례가 필수 공식 20선입니다. 필수 공식. 그래서 공식만 한번 보고 싶은데 하실 때는 공식만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계산 구원 특강입니다. 그러면 20개 공식으로 문제를 몇 개 만들었냐면 50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 문제 10개 나올 거거든요. 10개 나올 건데, 그 중에서 아무리 적게 적중을 해도 한 8개, 9개, 경우에 따라서는 10개 다 적중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오늘 풀어보는 게 일단 시험에는 다 나올 거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가 오늘 배웠던 공식과 오늘 풀이했던 문제를 가지고 시험에 어떻게 적용할 건가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수험생들이 계산 문제가 평균 한 10개쯤 나오는 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점수로 한 사람은 25점, 합격하기 위해서 필요한 점수는 60점.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이 그러면 계산 문제를 다 포기해도 25점 날라가니까 75점 정도. 거기서 6개만 틀려도 합격 점수로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던데, 제가 그 노력을 두 개를 비교해 보면요. 계산 문제 그래도 한 30개 정도 맞추는 학습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훨씬 더. 그러니까 자꾸 저한테 와서 자기 예전에 이렇게 자기가 문과란 얘기를 해요. 나한테 왜 그래요? 어쩔? 자기 문과인 거랑 그걸 내가 왜 들어야 되지? 자기 문과인 걸. 내가 그러다가는 자기 가족사 다 얘기하겠어. 나는 본인이 문과인 거 궁금하지도 않고 안문안궁인데 자기가 문과라서 수학을 포기했고 자기는 애체능을 해서 수학을 잘 못하고, 이거 수학을 하는 게 아니라 공식을 철저하게 개념을 잡은 다음에 요 공식을 갖다가 기계적으로 문제에다 적용을 해서 거기서 10개 나왔을 때 한 30개 정도를 맞춘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제가 목표라는 점수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문항은 10문제가 나올 거고, 자꾸 문과란 얘기하지 마. 안 궁금하니까. 10개가 났을 때 일단 평균은 저는 6개를 잡습니다. 6개. 그러니까 오늘 강의를 듣고 평균적으로 6개 정도를 맞춘다라는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약간의 수리 감각이 있고, 그리고 민법이 약간 점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개론에서 고득점 하셔야 되는 분들은 목표를 8개 정도를 잡으시면 좋습니다. 8개. 물론 더 이상 맞추셔도 관계없고요. 그리고 아예 아까 말씀드렸던 문과 예체능, 문과 예체능 하셔가지고 수학과 아니면 산수와 전혀 관계 없으셨던 분들도 저는 4개 정도를 맞추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우리가 목표를 갖다가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예측했을 때와 긍정적으로 예측했을 때, 일단 개론에서 점수를 좀 많이 맞으셔야 되거나 아니면 수리 감각이 약간이라도 조금 있으셨던 분들, 상경계열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한 8개까지를 예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2개 정도 날린다고 생각하세요. 시간 관계상 날려야 되는 게 한 2개 정도 된다. 평균은 한 절반 이상 정도, 한 6개 정도 맞춘다라고 생각. 개론에서 이제 6개를 갖다가 점수로 한 사람은 15점이거든요. 계산 60점 중에서 15점 정도가 계산 문제로 든든하게 버티고 있다면요, 합격 점수 만들기가 정말 용이하다라는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물론 이게 15점이 아니라 20점 정도면 더 훌륭하지. 만점 맞는 것은 사실은 민법 풀 시간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만점 맞는 거야 저는 자체하고라도 그 생각은 안 하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부동산학 개론에서 계산 문제를 날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결국에는 모든 개론쌤들이 저뿐만이 아니고 계산 문제는 가지고 가라고 얘기하지, 계산 문제 포기하세요 하는 개론 선생님 한 명도 없거든요. 근데 우리 수험생들 중에 극단적으로 수학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니까 서너 문제를 맞추시더라는 결론에 도달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안 되던 것들이 이렇게 9월달 해보니까 되네? 이게 맞춰지네? 이거 한 번도 못 맞췄는데 이거 맞추게 되네? 그렇게 가다가 마지막에 10월 26일쯤 되면 맞추게 됩니다. 이게 지금 선택 하나로 격차가 그렇게 벌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서요. 계산 문제 오늘 특강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도 그런 아예 포기하겠다는 생각 안 하시고 오신 거긴 하겠지만, 저는
대부분 목표를 갖다가 저도 6개 이상은 잡으시는 거를 하시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계산 문제 중에서도 혹시 나는 계산을 너무 못해서, 그러니까 정해서 가는 거야, 정해서. 뭐 예를 들면 정보 현재 가치 나오면 맞추겠어. 뭐 빼안나 하는 거니까. 그리고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 허프의 확률 모형 이런 거 나오면 나는 맞출 거야. 뭐 컨버스 분기점 모형 나 맞출 거야. 아니면 뭐 원금 균등 계산 문제 나오면 맞출 거야. 아니면 거래사례 비교법은 할만하니까 그런 계산 문제 나오면 맞출 거야. 그러려면 계산 문제를 이렇게 우물 안에 넣어놓고 한 수조, 한 어항, 넣어놓고 이렇게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산 문제 공식 20개랑 50개 문제를 가지고 이 중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는 풀겠다,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는 포기하겠다, 그런 느낌으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부동산학 개론이 총 8개 편으로 구성이 되는데 한번 목차 살짝 한번 적어볼게요. 총론이 있습니다. 경제론이 있는데, 경제론은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수요 공급과 경기 변동으로 나뉘어져요. 그리고 시장론이 있고 정책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금융, 개발, 마지막으로 이제 감정평가, 감정평가론으로 8개 편으로 구성이 되는데, 몇 문제 나온다 그랬냐면 계산 문제가 10개 나올 거라 그랬습니다. 10개. 올해도 어김없이 10개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일단 계산 문제가 전혀 나오지 않는 파트를 골라드리겠습니다. 총론 안 나온다. 나올 수도 없고, 뭐 부동성에서 어떻게 계산 문제가 나오겠어. 필지, 획지에서 계산 문제가 나올 수는 없는 거니까 일단 총론에서는 계산 문제가 안 나오고, 두 번째, 정책론에서도 계산 문제가 안 나옵니다. 정책론에서도. 세 번째, 이 개발론에서 계산 문제가 안 나왔었는데 최근에 1개 정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개발론에 가시면 부동산 관리 파트가 있어요. 관리 파트에 가시면 임대차라는 게 있는데, 매장용 부동산에 적용되는 임대차가 비율 임대차라는 게 있거든요. 비율 임대차 계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올해는 한번 쉴 것 같아요. 그래서 개발론도 올해는 계산 문제가 안 나온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물론 좀 이따 풀어는 드리겠습니다만은, 개발론 같은 경우는 직전 시험이었던 34회 시험에 그것도 난이도를 좀 높여서 추가 요율 계산하라 하는 계산 문제가 떴기 때문에 올해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고정적으로 매년 2문제씩 계산 문제가 나오는 파트가 남은 파트입니다. 경제, 시장, 투자, 금융, 감정평가 중에서 시장에서 2개가 고정적으로 나와요. 2개. 경제에서 2개가 고정적으로 나옵니다. 2개. 투자에서는 계산 문제가 2개, 계산 문제만 2개 이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저는 계산 문제 아예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분들은요, 투자론에서는 계산 문제가 2개 이상 나온다 그랬잖아요. 2개가 아니라. 작년에 몇 개 나왔게요? 투자론에서 4개 나옵니다. 작년에 투자론 8문제 나왔거든요. 8문제 중에서 계산 문제가 4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결국 8문제 중에서 4개를 아예 절반을 그냥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2개 이상이라 그랬습니다. 감정평가론 고정적으로 2개 출제가 됩니다. 제가 아까 몇 개 나온다 그랬죠? 10개. 그러면 일단 여기 2개, 여기 2개, 여기 2개, 여기 2개 하면 여기까지 벌써 8개. 그래서 금융론에서는 계산 문제가 딱 고정돼 있습니다. 고정값. 원금 균등하고 원리금 균등하고 계산 문제가 있거든요.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하는 거 있거든요. 거기서 뭐 1회차 뭘 구하시오, 2회차 뭘 구하시오, 원리금 구하시오, 이자 구하시오, 원금 구하시오. 최근에는 유행하는 것이 금리 몇 프로입니까? 이자율이 몇 프로입니까? 구하시오. 이런 것들. 그래서 나중에 유형을 쭉 한번 정리해 놓고 나면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할만합니다. 할만하다. 그래서 2개 이상 계산 문제가 나오는 유일한 파트들은 투자론이고, 나머지는 다 2개씩 정도를 생각하시면 좋겠고, 금융론 하나, 원래는 개발론에서 하나 나올 여지가 있었는데 뭐 연속으로 출제되지 않는다는 가정을 한다면 개발론은 한번 쉴 것 같다라는 느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예측이 가능한 걸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측 시스템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론은 수요 공급 이론인데, 수요 공급 이론은 계산 문제가 딱 2개 정해져 있습니다. 균형하고 탄력성입니다. 여기서밖에 안 나옵니다. 균형하고 탄력성. 아시는 바와 같이 유량, 저량,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는 말 문제, 이론 문제로 출제가 될 거지 계산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없으니까 여기서 반드시 출제가 되는 게 요 균형과 탄력성인데, 작년에 탄력성 계산 문제 안 나왔습니다. 작년에는 특이하게 투자론에서 계산 문제가 4문제 나오고 균형 계산 문제만 하나
출제가 되고 탄력성 계산 문제 안 나왔습니다. 올해는 압도적으로 탄력성 열심히 보셔야 됩니다. 탄력성은 제가 좀 이따 탄력성 계산 문제 풀겠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보셨다가 시험에 반드시 나온다는 생각으로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시장론 계산 문제는 일단 쭉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의 현재 가치라고 있습니다. 정보의 현재 가치. 뭐 우리가 2년 후에 신도시가 들어서면 얼마, 안 들어서면 얼마 하는 문제 있을 겁니다. 알고 계실 겁니다. 두 번째가 이제 입지계수 LQ라는 계산 문제가 있습니다. 입지계수 LQ. 그다음에 레일리. 첫 번째 글자 한번 쓸게요. 레일리, 허프, 컨버스. 레일리는 소멸력 법칙, 허프는 확률 모형, 컨버스는 분기점 모형에서 작년에 출제가 되었던 파트가 두 문제 나왔다 그랬잖아요. 작년에 입지계수 나왔었습니다. 입지계수. 작년에 허프 나왔었습니다. 허프. 그래서 올해는 예측은 무조건 가능합니다. 올해는 무조건 정보 현재 가치. 운 좋은 줄 알아야 됩니다. 올해는 무조건 정보 현재 가치. 요거 한 계산기 한 10초 정도 두드리면 답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랠리, 컨버스 쪽. 전반적으로 쉬운 계산 문제들이 남았습니다. 예측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론. 감정평가론은 이게 원가, 비교, 수익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근데 비교는 고정값, 디폴트 값입니다. 무조건 나옵니다. 비교 방식 계산 문제가 나오지 않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무조건 나왔고 작년에 원가 방식에서 계산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원가 방식에서 계산 문제를 안 나온다는 건 아니고 나올 가능성이 조금 적다. 올해는 거의 90% 이상의 확률로 수익 방식의 계산 문제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측이 가능하다니까. 그러면 올해도 10문제가 어디서 나올 거냐면 경제론에서 균형 나오고, 균형은 원래 나오는 거니까 탄력성 반드시 나온다. 반드시 나온다. 시장론에서는 올해는 정보 현재 가치하고 레일리 컨버스 쪽에서 무조건 나올 거다. 유일하게 예측이 안 되는 파트가 투자론입니다. 투자론 같은 경우는 대신에 나오는 파트가 정해져 있습니다. 저 뒤에 가시면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 어림셈법, 비율 분석법 이렇게 해가지고 왜 우리 순현가 구하라, 내부 승률 구하라, 수익성 지수 구하라, 총소득 승수 구하라, 순소득 승수 구하라, 세전 승수, 세후 승수 구하라, 종합자본 환원율 구하라, 지분 배당률, 세후 수익률 구하라, 대부 비율, 부채 비율 구해봐라, 부채 감당률 구하라, 채무 불이익률 구하라. 딱 정해져 있으니까 뒤쪽 파트에 좀 무게 중심을 두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는 드려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계산 문제를 한번 시작해 볼 겁니다. 50문제 풀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총정리를 하면서 계산 문제 마지막 시간에 계산 문제 공식 20개를 갖다가 우리가 다 정리하시고 문제 다 풀고 나서 한 번에 정리해드리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할 겁니다. 아시겠죠? 예, 물론 그 실강 들으셨던 분들은 오전에 벌써 공법을 들어오셨어요. 오전에 공법을 듣고 오후에 지금 눈에 초점이 없는 상태. 그지? 눈에 초점이 없는 상태지만 제가 잠 깨워가면서 열심히 한번 수업에 집중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오케이.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교재 페이지는요, 16쪽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16쪽. 그 앞에 페이지들은 나중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총정리할 때. 자, 첫 번째 균형 계산 문제입니다. 균형은 수요함수 QD와 공급함수 QS를 같게 만들면 되는데 공식 2개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암기해 주셔야 될 공식 뭐냐? 기울기 구하는 공식입니다. 기울기 구하는 공식은 기Q. 그러니까 P 계수분의 Q 계수. P 앞에 있는 숫자분의 Q 앞에 있는 숫자 분수를 만들면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다가 절대값 표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절대값 표시. 기울기를 구할 때는요, 항상 절대값으로 구한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마이너스 기울기도 기울기 크기는 플러스로 산정을 하는 거고요. 플러스 기울기도 그냥 플러스로 산정하는 겁니다. 참고로 필기하지 마시고요. 헷갈리니까. 나중에 거미집 이론 가시면 탄력성의 크기를 한번 구해볼 거거든요. 탄력성의 크기는 기울기와 반비례입니다. 탄력성과 기울기는 원래 반비례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Q 앞에 개수분의 P 개수라고 해서 P가 위로 올라간다. 탄력성은. 그래서 기Q 탄P, 기Q 탄P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제가 QD는 1400-2P다 그랬어요. 이걸 갖다 우리는 무슨 함수라고 부르냐면 수요함수라고 그래요. QS는 200 플러스 4P다. 제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공급함수다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기울기 한번 구해봅시다. 수요 기울기는 몇 분의 몇? 2분의 1. 원래는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수요 기울기 2분의 1 이렇게 하면 됩니다. P 앞에 있는 숫자 얼마? 2. Q 앞에 있는 숫자 1. 2분의 1 하시면 되고. 공급 곡선의 기울기입니다.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몇 분의 몇? 4분의 1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4분의 1. 2분의 1은 얼마죠? 0.25. 그것도 알아야 돼. 4분의 1은 0.25. 그래서 혹시 뭐 기울기가 0.5에서 0.25로 가면 0.25만큼 감소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방금 제가 소개해드렸던 기울기는요.
수요 함수는 우하향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항상 마이너스예요. 공급 함수는 항상 이렇게 우상향합니다. 그러니까 QD는 우하향하는 기울기고 QS는 우상향하는 기울기거든요. 근데 갑자기 수요함수라고 얘기는 했는데 P가 200이래요. 수요함수가. 공급 함수는 또 P가 200이래요. 그럼 이거는 1번, 동그라미 1번은 기울기를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요 200으로. 그리고 이걸 읽을 때 뭐라고 읽냐면 완전 탄력이라고 읽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P200은 어떻게 해요? 수평으로 완전 탄력 이렇게 합니다. 갑자기 Q는 200이라고 합니다. Q는 200. 깜짝 놀라지 마시고 Q200은 이렇게 수직으로 200을 그립니다. 그런 다음에 이걸 갖다가 수직으로 그리고 뭐라고 읽는다고요? 완전 비탄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필 꺼내서 제가 기울기 그리세요 그러면 한번 그려봐요. 수요함수입니다. 1400-2p 이렇게 우하향으로 그러니까 맞아? 이런 것 같은데? 이렇게 공급함수입니다. QS는 200 플러스 4p 우상향. 수염수입니다. P는 200 요래. 공급함수입니다. P는 200 요렇게입니다. 그러니까 수염수든 공급함수든 P는 200 그러면 수평으로 그리고 얘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완전 탄력 이렇게 한다고요. 수염수입니다. QD는 200 요렇게요. 뭐예요? 완전 비탄력. 공급함수입니다. QS는 200 요렇게요. 완전 비탄력. 그래서 QD 왼쪽 오른쪽에 영어가 다 있어야 돼. 왼쪽 오른쪽에 영어가 다 있으면 수염수는 뭐? 우하향. 왼쪽 오른쪽에 영어가 다 있으면 공급함수는 우상향. 근데 영어 한쪽만 있어요. 다른 쪽에는 좌변, 우변 중에 한쪽만 영어가 있어요. 그럴 때는 P는 200은 수평, 완탄, Q는 200은 수직, 완비 이렇게 기울기를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기울기 구하는 공식은 위에 뭐가 올라간다? Q가 올라간다. 기, Q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저랑 몇 개를 풀어볼 거냐면 3개만 풀어보겠습니다. 3개. 요 3개만 풀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지긋지긋한 균형과 우리는 거의 이제 균형을 마스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3개 문제만 풀어봅시다. 아시겠죠? 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지금부터 문제를 풀 건데, 여러분들 밑에 해설이 있어, 없어? 있죠. 그리고 뒤에 보면 정답이 있어, 없어?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문제 풀 때는요, 문제 풀이를 하기 위한 어떤 흔적도 요 문제다 남기지 말고요. 우리 한 번도 계산 문제 들을 때 시도하지 않았던 팔짱 끼고 듣는 거 추천합니다. 아시겠죠? 제가 계산기 꺼내세요 할 때 말고는요, 팔짱 끼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단 한 번이라도 계산 문제 풀면서 그동안 뺏겨 쓰기 바빴지. 해설 뺏겨 쓰기 바빴지. 이렇게 팔짱 딱 끼고, 저거 저렇게 푸는 거였지. 맞아. 저거 저렇게 했었지. 한 적 있었냐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오늘 계산 문제 풀이에서 계산기 꺼내보세요 하는 과정 외에는요, 팔짱 끼고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수업을 들어주시기를 바라봅니다. 아시겠죠? 원래 특강 때는 많이 쓰는 거 아닙니다. 우리 본 정규 과정에서 충분히 쓰셨어요. 충분히 쓰셨고 그 정도 쓰셨으면 이제 됐어요. 열심히 쓴 당신 이제 그만 쓰세요. 아시겠어요? 그만 쓰시고 이제는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구나 라는 걸 보시고 문제 풀이를 위한 어떤 흔적도 그리고 당연히 정답 체크도 하지 않는 겁니다. 원본 유지를 원칙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수요함수 일정한데 가만히 있는데 공급함수가 다음과 같이 변했다. 수요함수는 이제 QD이고요. 공급함수는 QS인데 이런 문제 균형가격 어떻게 변했고 균형량 어떻게 변했고 공급곡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변했냐 아주 기본. 그러니까 뭐 이렇게 첨가제가 거의 없는 가장 기본적인 유형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순서를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순서를 요거부터 먼저 구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뭐의 기울기? 공급곡선의 기울기. 공급곡선의 기울기만 해도 지문 3개 떨어져 나갑니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지선다형 문제인데 혹시 이 문제를 다 풀 만한 시간이 없다면요. 공급곡선의 기울기 얼마만큼 변했는지만 해도 지문 5개 중에서 3개 떨어져 나갑니다. 아시겠죠? 기울기는 기 Q, Q를 위로 올리면 돼. 어디서 시작해서? P에서 시작해서. 그럼 P에서 시작해서 몇 분의? 4분의 Q 얼마? 1. 그럼 원래 기울기는 4분의 1이었다. 맞아요? 근데 두 번째는 S2는 2분의 1. 맞아요? 잠깐만. 4분의 1은 0.25잖아. 그치? 2분의 1은 0.5잖아. 그럼 기울기는 0.25에서 0.5로 갔기 때문에 얼마만큼? 0.25만큼 증가했다. 이게 답이라는 거야. 그럼 0.25 증가가 지문 5개 중에 몇 개밖에 없을 거다? 2개밖에 없을 거라는 거지. 시간이 없으면 기울기라도 기 Q 이렇게 해서 문제 푸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번에는 자, 속도를 좀 빨리 해봅시다. 아무리 수요함수가 뒤에가 있어도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왼쪽의 수요함수, 오른쪽의 공급함수 한 번 더. 좌변의 수요함수, 우변의 공급함수를 습관적으로 쓰시는 게 좋아요. 그게 한번 손에 익으면 계산하기가 편해서 그래요. 수요함수 얼마 분해? 얼마? 150 마이너스 2p는 30 플러스 4p였나요? 수요함수는 그대로 150 마이너스 2p인데 공급함수가 변했을 때 얼마? 30 플러스 2p. 그래서 균형 가격과 균형량을 구하는 방법은요. 두세 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밖에 없어. QD와 QS를 같게 만드는 방법밖에 없다니까. 대신에 습관적으로 아무리 문제에서 QD가 뒤에가 있어도 QD를 좌변에다 위치시킨다. 자, 요거 빠르신 분들은 몇 P? 6P 얼마? 120. P는 얼마? 20. 20을 대입하면 40 빠지잖아. 그지? Q는 얼마? 11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좋아요? 예. 요거는 4P는 120. 맞아요? P는 얼마? 30. 30을 대면 60 빠진다. 그지? Q는 얼마? 90. 그럼 가격은 20에서 30으로 갔기 때문에 12. 12? 20에서 30으로 갔기 때문에 12 상승하는 거고. 맞아요? 네. 양은 110에서 90으로 갔기 때문에 얼마만큼? 20이 감소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1번 문제 클리어하시고 시간 딱 1분 재서 정답까지 맞추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문제 주변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어떤 정보가 될 만한 문제를 풀기 위한 어떤 팁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 원본 유지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 문제 갑니다. 2번 문제. 자, 2번 문제는 이렇습니다. 자, 시장 공급량은 300이다. 수요함수가 450-2p에서 500-2p로 변할 때 균형 가격 구하고 균형량 구하고 공급 곡선이 어떤지를 얘기해 달라 그랬습니다. 공급 곡선은 공급량을 봐야 되잖아요. 그럼 대답하시죠. QS가 얼마래요? 300이래요. 원래 QS가 어떤 건지 알려드릴게요. QS는 200 플러스 4P 이런 식이야. 모양은 어떤 모양? 우상향. 공급 함수는 우상향이에요? 근데 갑자기 QS는 300 그러면 영어가 몇 개? 한 개. 그때 그래프를 한번 상황을 맞게 그려보시면 여기 300에 수직 맞습니까? 그럼 요거는 완전 뭐야? 비탄력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기울기는요? 수직이라고 해야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왜 기울기가 수직인데 그러면 안 되는 거야. Q300은 수직으로 그리는 거야. 수직으로 그리고 여기다 300이라고 쓰고 얘를 완전 비탄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더 갈까요? 조금 더 가면 이걸 우리는 그 유명한 뭐라 그래요? 양불변이라 그래. 뭐 불변? 양불변. 완전 비탄력적일 때 양불변인 거 알고 계시죠? 내가 이것도 좀 더 한번 보여드릴게. 양불변이라는 말은 없지만 양불변. QD와 QS 같게 만들겠습니다. 시작. 450-2P는 300. 몇 P? 2P 150. 맞아요? P는 75. 맞아요? 혹시 Q 한번 구해볼까? Q는 얼마? 300. 300 여기 있잖아. 쌤만 대입하고 싶은데? 그 대입해. 대입해. 대입하면 75가 대입되니까 150이 빠지면서 300. 오케이? 또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수요함수가. 어떻게? 500 마이너스 2P는 또 300. 몇 P? 2P 얼마? 200. 그럼 P는 얼마? 100. 그 쌤은 대입하고 싶 대입해 그러면 대입해. 대입해. 대입을 하고 나버리고 얼마? 300. 그래서 대답합시다. 가격은 얼마에서? 75에서 100으로 갔으니까 25 상승. 가격은 25 뭐? 상승. 맞아요? 양은? 불변. 양은 왜 불변? 300 하던 게 300 갔으니까 양은 불변. 근데 양 불변일 줄은 미리 알았지. 어떻게 알았어? Q300이 수직이고 이걸 갖다 우리는 완전 비탄력 그리고 이걸 뭐라 부른다? 양불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우리 Q300 있으니까 좀 있으면 뭐가 또 나오겠어? P300 또 나오겠지 그지? 그거는 그릴 때 어떻게 그리는지 알죠? 내려가서 풀어보겠습니다. 2번 문제. 수요함수는 800-2P인데 공급함수는 P는 100이다. 깜짝 놀라지 마시고 P100 어떻게 그리지? 이렇게 그리나? 근데 P2는 200이다. 어떻게 그리나? 이렇게 위에다 200 그려야지. 맞아요? 요거라 또 우리는 완전 탄력이라고 일라? 그래요? 그리고요. 완전 탄력 기울기는 평이라고 일라? 이렇게 읽습니다. 그러나서 뭐를 물었냐면 균형 거래량의 변화를 물었습니다. 가격은 안 물어 이때는. 양의 변화만 물어. 그러면 가격 P에다가 요거 200을 P에다가 100을 대입해봐. 100을 대입해보면 얼마 빠지지? 200 빠지지. 그럼 양은 원래 몇 개였다가 600개였다가 P에다가 200을 대입해봐. 얼마 빠지지? 400. 그럼 양은 400개가 됐다. 그럼 양은 600개에서 400개가 되니까 몇 개가? 200개가
감소된다. 궁극곡수는 완전 탄력 이렇게 하는 거, 완전 탄력. 기울기는 수평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차피 QD와 QS를 같게 만드는 것은 똑같은 거니까 이 문제의 핵심은요. 자, 갑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혹시 Q는 하면 기울기 뭐로 그리면서 수직으로 그리면서 완전 비탄력으로 외쳐주시고 P는 하면 기울기 뭐야? 수평을 하면서 탄력성 뭐로요? 완전 탄력이라고 외쳐주신다는 거. 요 문제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그 균형은 이렇게 끝이 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 작년에도 그랬고 문제가 좀 못 됐는 게 갑자기 몇 배 그럽니다. 몇 배. 그게 한 장 넘기시면 나오는 문제인데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 A 부동산에 대한 기존 시장의 균형 상태에 수요함수는 저렇고 공급함수는 저랬다. 이때 시장 수요자 숫자가 4배로 증가되는 경우 균형 가격과 균형 양의 변화를 보아라 그랬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은 수요자가 4배가 되었다는 것을 꼭 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와의 차이점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른 문제는요, 전부 다 QD는 얼마, QS는 얼마였습니다. 이 문제는요, 문제가 P는 얼마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잠깐 칠판 한번 보실까요? 뭐야? 왜 이래? 좀 이상한데? 아니. 잠시만요. 그렇지. 내가 원하는 거 이거. 자, 보세요. P는 얼마 마이너스? 200 마이너스 2QD. 이렇게 돼 있습니까? 여러분들 요거 좌변, 우변 한번 정리해 봅시다. 겁먹지 말고. 지금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오시면 돼요. 눈으로. 몇 QD는? 2QD는 200 마이너스 P. 여기까지 됐어요? 요거 왼쪽으로 넘기고, 요거 오른쪽으로 넘기고. 됐어요? QD만 남기려고 그러면 뭐로 나눠주면 돼? 2로 나눠주면 돼. 2로 나눠주면 얼마야? 100 마이너스 2분의 1 P.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부동산학에서 분수가 뜨면 분수는 별로 좋은, 계산 과정에서 별로 좋은 역할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소수로 좀 바꿔줍니다. 2분의 1은 얼마? 0.5. 작년에 2분의 3이 됐거든. 2분의 3은 1.5. 2분의 5는 갈수록 어려워지죠? 갈수록. 2분의 1은 0.5, 2분의 3은 1.5, 2분의 5는 2.5, 2분의 7은 그만합시다. 아무튼 여기 2분의 1p 같으면 요거를 0.5p로 바꿉니다. 0.5p로. 그래서 여기다가 메모를 좀 해놓을게요. 수요함수는, 자, 지금부터 수요함수는 얼마야? 100 마이너스 0.5p. 요거 계산하는데 한 15초 정도. 두 번째. 공급함수는, 그래. 공급함수는 2p는 40 플러스 QS입니다. 맞아요? 그럼 요것만 넘겨보죠. 그럼 얼마야? 2p 마이너스 40은 QS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그리고 요거 바꿔도 돼, 안 돼? 되지. 그러면 QS는 2p 마이너스 40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QS는 2p 마이너스 40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QS는 얼마? 2p 마이너스 40 이렇게 같게 만들어주면 돼. 그런데 아까 수요함수가 어땠었는데? QD는 100 마이너스 0.5p였는데 수요자 숫자가 몇 배가 됐다? 4배. 여기다 곱하기 4를 때려줘야 됩니다. 곱하기 4. 4배 그러면 4를 곱해보세요. 400 마이너스 2p. 이게 QD가 되는데 요거는 새로운 수요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수요함수는, 자, 다시 QD는 이번에 얼마? 400 마이너스 2p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끝났습니다. 방금 제가 수요함수와 공급함수를 같게 만들면 균형이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누구랑 누구를 같게 만든다. 시작. 100 마이너스 0.5p랑 공급함수 누구? 2p 마이너스 40. 넘어가면 이거 2.5p 되는 거 맞습니까? 넘어가면 140 되는 거 맞습니까? 여기서 잠깐. 여기서 140 나누기 2.5를 계산기를 쓰는데 거부감이 전혀 없어야 되는데 우리 수험생들이 여기서 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140-2.5로 갔다가 계산기에 두드릴 수 있을까 없을까 확신이 안 서는 거지. 10번 연습하세요. 아시겠어요? 계산기 끊어서 140 나누기 2.5 얼마 나와요? 56이 떠? 네. 56이 뜨면 이거 재활용하자고. 56 곱하기 2 곱하기 2 했어? 네. 빼기 40 했어요? 네.
그럼 Q는 얼마? 72. 요 56이 떠 있으면 요거 반드시 재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56 또 이거 다시 56 곱하기 2 할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계산기 56 적혀 있으면 곱하기 2 아니면 여기 이거 재활용해도 돼. 56 곱하기 0.5 빼기 100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마이너스 계산이라서 여기다가 계산해 주시면 좋고 4배 된 수염수는 아까 얼마라 그랬습니까? 4배 된 수염수는 400 마이너스 2P라 그랬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면 이번에는 자 보세요. 몇 P랑? 400 마이너스 2P랑 2P 마이너스 40을 같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예, 오케이. 그러면 몇 P? 4P. 얼마? 440. 뭐 이것도 계산기 안 써도 될 것 같긴 한데 한번 써봅시다. 연습이니까. 440 나누기 4는 계산기에 110 뜨나? 110 떠요? 110 재활용합시다. 곱하기 2 빼기 40. Q는 얼마? 180입니다. 맞아요? 네. 어차피 그 지문에 있을 거니까 우리 시험은 객관식 시험이니까 56에서 100으로 가면요. 가격은 54가 상승하는 거예요. 얼마요? 54 상승. 양은 72에서 180으로 가면요. 정확히 108만큼이 증가되는 거다.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렇게 푸는 거고 만약에 요구로 왔다가 여러분들이 훈련을 해가지고 일단 P는 얼마를 QD는 얼마로 바꿔주고 분수가 나오면 소수로 QS 한 개 이렇게 주면 한 개는 쉽게 줘요. 왜냐면 좌변 우변만 옮기면 되게끔 그렇게 해서 QS를 만든 다음에 몇 배, 뭐 수염수가 몇 배가 될지 공급함수가 몇 배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수염수 몇 배가 되면 그 수만큼 곱해줘서 기존의 거 QD, QS 같게 만들고 바뀐 거 QD와 QS 같게 만들면 되고 요 문제가 저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수능에서 좀 어려운 문제를 뭐라 그래요?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데 뭐 몰라? 이런 문항이 이제 출제위원단에는 틀리라고 내는 문제예요. 근데 고득점을 합격하시는 분들, 개론에서 75점씩 이렇게 맞으시는 분들은 이 문제 다 맞춥니다. 얼마 안에? 1분 안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려워하고 투덜대지 마시고 내가 75점으로 가고 싶으면 푸시고 내가 내 팔자에 뭔 75점이야 60점만 해도 좋아 하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앞에 거 두 문제만 푸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발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오히려 안 푸는 것도 좋은데 순발력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순발력 늦으신 분들도 좀 있으면 올림픽이 열리겠지만 훈련의 결과로 상당히 좋아진다는 거 생각하시고 수학 감각 없어요, 산수 감각 없어요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거의 훈련을 안 해요. 거의 훈련 안 하고 저 에어컨 틀어놓고 누워서 말하는 거지만 아우 어려워요 막 그래요. 내가 순발력이 손이 늦어서 막 그럽니다. 여러분들 땀을 흘리면서 자기 손이 늦다고 하는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극복하더라고요. 아까 얘기했던 문과들도 1분 안에 시간 딱 재가지고 푸시는 연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시험에 반드시 나온다고 했던 탄력성으로 가봐야 되겠습니다. 올해 시험에 반드시 나온다고 했던 탄력성. 일단 제가 과감하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배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탄력성에 올해 제가 좀 목을 매는 이유는 뭐냐면 자 보세요. 일단 계산 문제만으로도 안 나온 적이 없었어요. 안 나온 적이. 제 생각에는요. 실수로 안 낸 것 같아요. 실수로 안 낸 것 같습니다. 내고 보니까 탄력성이 빠졌네. 계산 문제로 탄력성이 안 나오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5회 시험에서는 탄력성 계산 문제는 반드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공식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의 가격 탄력성 구하는 공식은 뭐죠? 가격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입니다. 수의 소득 탄력성 구하는 공식은 뭐죠? 소득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입니다. 수의 교차 탄력성 구하는 공식은 뭐죠? X제 가격 변화율분의 Y제 수요량의 변화율입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유일하게 절대값이 있는 공식은 수의 무슨 탄력성이다? 가격 탄력성입니다. 수의 가격 탄력성 유일하게 절대값이 있다. 나머지 탄력성들은 절대값이 있다, 없다? 없다. 두 번째, 공통적으로 위에 뭐가 올라가 있냐면 수요량이 있습니다. 여기 뭐야? 수요량. 이번에는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파트 가격 변화율분의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율은 수의 무슨 탄력성? 가격 탄력성. 아파트 가격 변화율분의 오피스텔 수요량의 변화율은 수의 무슨 탄력성? 교차 탄력성. 그러니까 내 거 가격 변화율분의 내 거 수요량의 변화율은 가격 탄력성인데 내 거 가격 변화율분의 다른 놈 수요량의 변화율은 수의 교차 탄력성이 되는 겁니다. 이때 수의 가격 탄력성은 1과 비교를 합니다. 뭐랑 비교한다고요? 1과 비교합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크기가 왜 중요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에 게 많이 변하면 가격 변화율보다 위에 게 수요량의 변화율이 크면 뭐라 그래요? 탄력. 가격 변화율이 더 크면 비탄력. 자, 대답해봐. 10%. 단위 탄력.
내가 10%, 10%인데 10%, 10%. 그게 뭐야? 10%, 그거 뭐야? 자, 다시. 10%는 뭐라고요? 단위 탄력. 10%, 20%. 탄력. 10%, 5%. 비탄력. 10% 빵퍼. 완전 비탄력. 10% 무한대. 완전 탄력.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수의 가격 탄력성은 가일, 1과 비교합니다. 1보다 크면 뭐? 탄력. 1보다 작으면 비탄력. 그럼 얘는 1.5인지 0.5인지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해. 1.5면 1보다 크니까 탄력이고요. 0.5면 1보다 작으니까 비탄력이 됩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0.5나 마이너스 1.5는 나올 수가 없어요. 왜요? 절대값. 얘는 무조건 플러스 값입니다. 그러면 기준값은 얼마? 1. 최대값은 뭐? 무한대. 최소값은 뭐? 한 번 더. 최소값은 얼마? 절대로 수의 가격 탄력성은 0 밑으로 없어요. 0 밑으로 없다? 뭐 없다? 마이너스 없다. 0 밑으로 없다? 마이너스 없는 겁니다. 오케이? 하지만 수의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은 교소. 0과 비교를 합니다. 0과 비교합니다. 크기보다는 뭐가 중요하고? 방향이 중요하고, 플러스면 얘는 정상제, 얘는 대체제. 마이너스면 얘는 열등제, 얘는 보완제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얘는 0.5인지 1.5인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0.5, 1.5, 도정상제. 오케이? 0.5, 1.5도. 마이너스 0.5는?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1.5. 이렇게 됩니다. 그럼 물어봐야 되겠다. 소득이 증가될 때 수요가 증가되면? 소득이 증가될 때 수요가 감소되면? 한 놈 가격 오를 때 다른 놈 수요가 증가되면? 한 놈 가격 오를 때 다른 놈 수요가 감소되면? 교소. 교차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 뭐랑 비교해서? 0과 비교해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제로인지가 중요한 거 맞습니까? 가격 탄력성은 뭐랑 비교해서? 1과 비교해서 종류 몇 개? 5개. 1이면 단위 탄력, 1보다 작으면 비탄력, 1보다 크면 탄력, 0이면 완전 비탄력, 무한대면 완전 탄력.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총정리해 드릴게요. 다시는 안 합니다. 수의 가격 탄력성은 크기가 중요합니다. 1과 비교해서 1보다 크면 탄력, 1보다 작으면 비탄력입니다. 0.5인지 1.5인지가 핵심입니다. 근데 수의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은요, 방향이 중요하지 크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보다 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0.5, 1.5는 둘 다 플러스거든. 그럼 둘 다 정상제 아니면 대체제고요. 마이너스 0.5나 마이너스 1.5가 떠야 둘 다 마이너스거든. 그때는 열등제와 보완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이 얘기를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수의 가격 탄력성 중에서 최초점 기준으로 탄력성 구하라, 중간점 기준으로 탄력성 구하라. 이것도 어디서 나온지를 몰라요. 숫자가 4개 나와요. 가격은 얼마에서 얼마로 바뀌었다. 양은 얼마에서 얼마로 바뀌었다. 그러면서 분분수를 줍니다. 뭔 분수? 그래서 최초점 기준일 때는 원래 변동분 해서 원래 가격분의 가격 변동분 분의 원래 수요량 변동분 하시는 거고요. 중간점 기준으로 탄력성 구할 때는 더해서 변동분 해서 가격 2개 더하고 가격 변동분, 양 2개 더하고 둘 사이의 변동분을 때려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고 오늘 이 탄력성 이론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판 한번 바라봐 주세요. 수요와 관련되는 탄력성이 3개가 있습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도 있고, 수요의 소득 탄력성도 있고, 수요의 교차 탄력성도 있습니다.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이고,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소득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이고,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X제 가격 변화율분의 Y제 수요량인데,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가격이 올랐다? 물론 절대값이죠. 소득이 증가되었다? 물론 이거는 정상제를 가정합니다. 대체제 가격이 상승했다? 물론 대체제를 가정합니다. 자, 그러면 천천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노란색으로 바꿀게요. 가격 올리면 수요량 뭐? 마이너스. 왜요? 수요 법칙. 소득 증가되면 수요량 플러스. 대체제 가격 상승되면 수요량 플러스. 그럼 요거 마이너스 플러스 되는 거 있지? 요거 계산한 것 같다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전체 수요량의 변화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혹시 시험에서 전체 수요량의 변화율을 구하라는 문제가 뜨면 가격 올렸을 때 뭐 되는 수요량과 마이너스 되는 수요량과 소득 올렸을 때 플러스 되는 수요량과 대체제 가격 상승했을 때 플러스 되는 수요량, 요거 3개를 차례대로 계산한 것을 전체 수요량의 변화율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나온지 알겠죠, 그죠? 네. 가격 올렸을 때만 수요량이 줄고요. 소득 증가되거나 대체제 가격 올렸을 때는 수요량이 는단 말이야. 요거 3개 계산한 것을 전체 수요량의 변화율이라고 합니다. 이 문제는 킬러 문항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요거는 일반적인 문제입니다. 전체 수요량의 변화를 구하는 문제 틀리시는 분들은요,
공부를 어지간히 안 하신 분들입니다. 어지간히 안 하고 그냥 요행만 바라는 거야. 공부를 거의 안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 혹시 될지도 모르잖아. 내가 봤을 때는 절대로 안 돼. 근데 혹시 될지도 모르잖아. 뭐 5개 찍었는데 4개 맞고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러면 돼. 그러면 되더라고. 어제 그저께인가 이렇게 로또 1등 당첨자가 3억 가져간다 이제. 뭐 세금 떼고 3억 가져간다 하더라고. 60몇 명이 나왔대요. 60몇 명. 수동으로 쓴 사람이 50몇 명이 됐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는 그 인생 역전이 아니고 인생 여전하대. 당첨이 돼도 뭐 크게 3억이면 뭐 서울에 아파트 한 채 못 사는 가격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로또 쓰지 말고 공인중개사 공부하세요. 아시겠죠? 우리 공인중개사는 인생 역전까지는 아니라도 여전하지는 않잖아. 작년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플러스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마음의 준비하시고 지금부터 문제 한번 풀러 가도록 할게요. 자, 요 세 문제는요. 철저하게 뭐에 초점을 맞춘 문제냐면 수의 가격 탄력성에 초점을 맞춘 문제입니다. 자, 일단 절 보시고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수의 가격 탄력성은 무엇의 변화율 분해? 가격의 변화율 분해 수요량의 변화율 하는 문제 아닙니까? 그죠? 근데 한번 가보자. 아파트 가격이 몇 프로 인하되었다? 5% 인하되었다. 마이너스 5% 맞아요? 네. 수요량이 몇 프로 증가되었다? 4% 증가되었다. 하지만 뭐를 씌웁니까? 절대가. 그럼 뭐는 신경 쓰지 마시고. 뭐는 신경 쓰지 마시고. 그죠? 뭐 나누기 뭐? 계산기 꺼내서 한번 해봐요. 4 나누기. 4 나누기 5 하니까 뭐가 나옵니까? 0.8이 나옵니까? 그리고 옆에다가 필기 하나 해 놓으셔야 될 게 있습니다. 0.8이면 요거 탄력이에요, 비탄력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밑에다가 단 밑에다가 비탄력이라고 하나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왜 비탄력이죠? 1보다 작아서 그래요. 0보다 작으니까. 0보다는 큰데 0보다는 0.8만큼 큰데 1보다 작으니까 비탄력이라고 외쳐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제가 방금 그 4 나누기 5를 해달라 그랬을 때 4 나누기 5를 직접 계산기에 쓰셔서 지금 계산기 0.8이 있는 분이 계시고 뭘 그런 걸 계산기에 찍으래. 암산해도 되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막상 시험장에 가시면 가격 5% 변했고 수요량 4% 변했을 때 수요 가격 탄력성 5 나누기 4인지 4 나누기 5인지 헷갈리는 곳이 시험장이에요. 아직 안 들어가 봤죠? 거기 들어가면요 5 나누기 4 해야 되나? 아니지 4 나누기 5인가?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4 나누기 5인데 5 나누기 4가 시험 지문 5개 중에 있을 거다 없을 거다? 반드시 있다. 반드시 있다. 그래서 근데 이 문제 틀리면 그의 시험에는 합격하기 어렵다니까. 이 문제 틀리면 뭐 틀리는 건지 아세요? 상대방 없는 단독 계획이 틀린 거예요. 상대방 없는 거. 표현 대리도 아니야.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 틀리고 민법 시험에서 합격을 바라기는 힘들지 않나? 그렇잖아요, 그죠? 이거 틀리신 분들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 틀리시는 겁니다. 당첨되셨습니다. 당첨. 그러니까 밑에 가격이고 위에 수요량인데 자 따라하세요. 수요량 나누기 가격. 수요량 나누기 가격이지 가격 나누기 수요량이 아니라는 거지. 위에 수요량이 있고 밑에 가격이 있으니까 수요량 나누기 가격이에요. 그러면 4 나누기 5야 5 나누기 4야? 4 나누기 수요량 나누기 가격이라니까. 이해하셨습니까?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요 가격 탄력성 무엇 변화율분의 무엇 변화율인데 가격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인데 다 집어치우고 계산할 때는 뭐 나누기 뭐라고요? 수요량 나누기 가격이라고. 오케이?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수요 법칙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 법칙이에요. 자, 대답하세요.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 비싸면 싸면 그게 수요 법칙 맞아요? 갑니다. 가격이 몇 프로 인상되었다? 4% 인상되었다. 맞아요? 수요 가격 탄력성이 얼마다? 0.8이다. 맞아요? 이때 무엇의 변화를 물었어요? 수요량의 변화를 물었습니다. 맞아요? 네. 자, 가격이 뭐 됐죠? 인상됐죠? 그럼 수요량은 뭐 돼야 돼? 감소돼야 돼. 왜 감소돼야 돼? 법칙이니까. 48에 3.2. 32 묻는 거 아니잖아, 지금. 3.2 해야지. 왜 32를 해? 48에 3.2. 질문 드립니다. 3.2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해요. 3.2가 왜 안 중요하냐면 지문 1번에도 3.2가 있을 거고 장담컨대 지문 2번에도 3.2가 있을 겁니다. 한 놈은 3.2% 증가, 한 놈은 3.2% 감소가 있을 거예요. 3.2%는 국구나 할 줄 아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맞출 수 있는 게 3.2입니다. 3.2 해놓고 대단한 거 했다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
3.2는요, 9구단이에요, 9구단. 48에 3.2. 중요한 건 수요 법칙이 중요합니다. 가격이 인상되었으면 수요량은 뭐하고요? 감소. 가격이 인하되었으면 수요량은 증가.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중요한 게 아니고 3.2%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격이 인상되었으니까 수요량이 뭐 된다? 감소된다. 이게 핵심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48에 3.2가 뭐 됐다? 감소. 그럼 글자 한 글자 바꾼다 내가. 가격이 4% 인하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인하되었다. 그럼 가격이 4% 인하되고 탄력성이 여전히 0.8이라면 가격이 인하되었으니까 수요량은 뭐 된다? 증가된다. 이번에는 48에 3.2가 뭐 된다? 증가된다가 답이 되는 거지. 3.2는 한 개도 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2번 문제는 무슨 문제? 수요 법칙. 그러면 요거 시험에 나온 적이 있다 없다? 있어요. 시험에 나온 적이 있다 없다? 있다.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온 거 3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똑같은 건데. 갑시다. 자, 수요 가격 탄력성 구하는 공식은 무엇의 변화율분의 무엇의 변화율이라고 그랬죠? 가격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맞아요? 이번에는 수요량이 몇 프로 증가되었다? 4% 증가되었다. 맞죠? 근데 수요 가격 탄력성이 얼마다? 2다. 맞아요? 근데 뭐의 변화를 물었어요? 가격의 변화를. 가격의 변화를 물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분모를 물을 때는요, 탄력성 값의 그 역입니다. 역. 반비례. 그럼 얘가 0.5면 0.5분의 1은 얼마? 2. 2배고요. 얘가 얼마면? 2면 2분의 1, 0.5가 되는 겁니다. 분모를 구할 때는요, 분모를 구하고 탄력성 값이 있잖아. 그러면 이것분의 1을 하시면 밑에 것을 구할 수가 있어요. 0.5면 위에 것의 밑에 게 몇 배고? 2배고 2면 2분의 1이니까 0.5가 됩니다. 그럼 이게 몇 프로? 2%. 잠깐만. 2가 중요하겠어 안 중요하겠어? 중요합니다. 가격을 수요량을 뭐 시키려면? 증가시키려면 가격을 2% 뭐 시켜야 된다? 하락. 그래서 이 문제는 중요한 게 몇 프로? 2% 뭐 됐다? 하락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양이 뭐 됐습니까? 증가됐습니까? 그럼 2번과 3번 문제 둘 다 수요 법칙 문제입니다. 둘 다 무슨 법칙? 수요 법칙. 그리고 요거 반드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여러분들. 요거 반드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자, 잘 봐. 이게 0.5. 요게 2야. 잘 봐. 밑에 거 네모 구할 거야. 뭐 구할 거라고? 네모. 플러스 4야. 밑에. 플러스 8. 이거 못하는 사람 천지빛깔입니다. 천지빛깔이. 이거 4. 0.5. 이거 얼마? 그럼 못해. 내가 못해. 요거 2면 플러스 4입니다. 밑에 거 얼마? 플러스 2입니다.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게 2면 절반이고 0.5고요. 요게 0.5면 0.5분의 1, 2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0.5면 몇 배? 2배. 2면 뭐 몇 배? 0.5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절반. 이해하셨습니까? 2면 몇 배? 절반. 0.2, 0.5면 몇 배? 2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 들어. 수요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화율 분의 수요량 하면 수요 가격 탄력성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이거 주고, 이거 구하는 문제는요, 이거 나누기 이거예요. 한 번 더. 이거 주고, 이거 구하는, 안 보이나? 안 보이나? 자, 다시. 이거 주고, 이거 구하는 문제는요, 이거 나누기 이거예요. 뭐라고요? 이거 나누기 이거. 혹시 이거 주고, 이거 구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거 구하는 문제는 뭐부터 적용해? 법칙. 가격 상승하면 수요량 뭐? 감소. 가격 하락하면 수요량은 뭐? 증가. 그리고 9구단 적용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이거 주고, 이거 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이거 주고, 이거 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구하는 문제는요, 일단 뭐 적용해주고, 법칙 적용해주고, 아마 0.5나 2 줄 거야. 왜 0.5나 2 주는지 압니까? 두 개만 줘도 환장하고 틀리니까. 굳이 뭐 0.8 이런 거 안 줍니다, 여러분들. 굳이 뭐 1.5 이런 거 안 줘. 환장하고 틀립니다. 0.5만 2만 줘도 0.5면 몇 배? 2배. 2면 몇 배? 0.5배. 그런 식으로 밑에 걸 적용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꼭 좀 기억을 하시고. 이번에는 이거. 자, 아까는 숫자가 몇 개씩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아까 문제랑 지금 문제 차이점. 아까는 숫자가 자, 몇 퍼? 5퍼, 4퍼. 몇 개? 2개. 4퍼, 0.8. 몇 개? 2개. 4퍼, 2, 2개. 오케이? 근데 이번에 봐봐. 가격, 월 임대료가 가격이야. 얼마에서 얼마? 500에서 300. 벌써 2개 떴고. 양은 몇 개에서? 20개, 30개. 또 2개 뜨는 거야. 그러면 숫자가 총 몇 개 떴어? 이럴 때 우리가 번분수를 씁니다. 번분수? 그리고 참고로 우리 부동산학에서 번분수는요, 딱 2개에서만 나옵니다. 방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최초점 기준,
중간점 기준으로 수의 가격 탄력성 구할 때 한번 나오고요. 입지 개수 LQ 구할 때 전국의 전산업, 특정산업, 특정 지역의 전산업, 특정산업에서 전국의 전특, 지역의 전특 할 때 또 번부수가 뜹니다. 그거 외에는 번부수가 안 뜹니다, 여러분들. 번부수 딱 2번 뜨는 거예요. 최초점 기준으로 탄력성 구할 때는요. 따라하세요. 원래, 변동분, 원래, 변동분. 절대값 씌우고 가겠습니다. 원래 가격 얼마? 500. 500에서 300 가면 변동분은? 200. 마이너스 200을 섞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500에서 700 간 게 변동분 200. 500에서 300 가면 변동분 마이너스 200입니다. 아시겠죠? 네. 근데 그냥 200에도 관계는 없어요. 왜냐하면 뭐를 씌우니까? 절대값 씌우니까. 아시겠어요? 네. 원래 20, 변동분은 10이 됩니다. 원래 가격? 500이요. 변동된 가격이요. 마이너스 200. 원래 수량이요? 변동분은요? 계산기 꺼내서 10 곱하기 500 나누기 20 나누기 200는 10 곱하기 500 나누기 20 나누기 200는 그러면 계산기 얼마 따요? 1.25. 질문 1.25 탄력 비탄력. 탄력인지 어떻게 알았어? 이보다 크니까. 이번에는 중간점 기준으로 탄력성 구할 건데요. 공식이 완전히 달라져요. 공식은요. 더해서 변동분을 달라져. 중간점일 때는. 자, 대답하세요. 가격 두 개 더하셔. 800. 둘 사이 변동분은 마이너스 200. 양 두 개 화끈하게 더하셔. 50. 둘 사이 변동분은 10. 자, 그러면 얘는요. 최초점 기준하든 중간점 기준하든 공식은 분자는 똑같아요. 각각. 얼마? 10. 얼마? 마이너스 200. 분모가 얘는 원래인데 얘는 더해서거든. 얘는 원래인데 얘는 더해서거든.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한다? 시작. 10 곱하기 800 나누기 50 나누기 200는을 때려주면 계산기에 0.8이 딱 뜰 겁니다. 오케이? 얘는 탄력, 비탄력. 비탄력인지 어떻게 알았어? 얘보다 뭐하니까? 작으니까. 그래서 이거 탄력, 비탄력도 자주 물어주는 형태니까 꼭 좀 기억을 하십시다. 근데 지금 봤던 두 문제는요. 일단 숫자가 2개 나올 때, 숫자가 4개 나올 때 어쨌든 수의 무슨 탄력성 문제입니까? 가격 탄력성 문제야. 그쵸? 근데 예제 5번에 가시니까 자 보시죠. 눈을 좀 크게 뜨시고 힘을 초반에 너무 많이 쓰시면 안 됩니다. 오늘 계산 문제 하루 종일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쓰시지 말고 눈을 크게 뜨고 칠판만 좀 쳐다보시는 것을 습관하시기 바랍니다. 자, 소득이 뜨면 무조건 정렬중이고요. 교차가 뜨면 무조건 대보독입니다. 갑니다. 제가 소득에 그럼 뭐 해야 되는지 알죠? 제가 교차에 그럼 뭐 해야 되는지 알죠? 소득에 소득이 뜨면 정렬중 중에 답이 됩니다. 교차에 교차가 뜨면 대보독이 됩니다. 소득의 정렬중, 교차의 대보독. 소득 떴을 때 크기 중요합니까? 방향 중요합니까? 방향이 중요합니다. 자, 갑시다. 소득 뭐? 증가. 수요 뭐? 증가. 자, 그럼 공식 한번 얘기해보죠. 밑에 플러스 10. 플러스 10. 위에 플러스 5. 그럼 수요 소득 탄력성 얼마? 0.5. 플러스 10에 플러스 5니까 무슨 제? 정상제. 정상제입니다. 왜 정상제죠? 플러스니까. 다시 합니다. 소득이 몇 프로 증가? 4% 증가. 밑에 플러스 4. 네, 엄청 어려운 얘기하는 건 아니지 지금. 위에 얼마? 마이너스 12. 맞아요? 이거는 마이너스 3. 맞아요? 그리고 열등제가 되는 겁니다. 풀 수 있다 없다? 있다. 암사도로 한번 풀어보자. 1번 밑에 플러스 10 위에 플러스 5 결과값 0.5 얘는 뭐? 정상제. 2번 문제 밑에 플러스 4 위에 마이너스 12 얘는 마이너스 4 그리고 열등제. 이번에는 C 가격 상승 D 수요 증가 E 수요 감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때 CD의 관계와 CE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여러분들이 저한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그 유명한 수요의 교차 탄력성. 한 놈 가격 다른 놈 수요. 이 구조가 수요의 교차 탄력성입니다. 크기 중요하다 방향 중요하다. 같은 방향 플러스는 대체제. 반대 방향 마이너스는 마음의 준비하시고 암산으로 얘기해줘. 암산으로. 밑에 얼마? 플러스 5. 뭐 대단한 거 안다고. 자, 밑에 플러스 5. 위에 플러스 2. 맞아요? 얼마? 0.4. 0.4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간혹 0.4 마이너스 하는 사람이 있는데 마이너스가 안 붙으면 플러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안 붙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붙으면 마이너스. 아시겠어요? 뭐가 플러스고 뭐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안 붙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붙으면 마이너스. 여러분 수업 시간에 오늘 특강 들으러 가서 이거 들었다고 아무한테도 얘기해 주시나? 아시겠어요?
나 오늘 특강비 내고 특강 들었다? 근데 강사가 아무 게 없으면 플러스라고 했고, 마이너스가 나오면 마이너스라고 하는데, 내가 처음 알았다, 그거? 나는 0.4가 마이너스인 줄 알았어. 막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 아시겠어요? 아무리 가족이라도요, 얘가 큰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지금이라도 말려야 되나? 공부하지 말라고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 내 가족 중에 그런 가족 있으면 저는 공부 못하게 할 겁니다. 아시겠죠? 마이너스가 없으면 플러스고요. 마이너스가 있으면 마이너스예요. 그럼 좋은 거 알았지? 자, 마이너스 없으면 플러스고요. 마이너스 있으면 그때 마이너스예요. 0.4 플러스 마이너스. 잘하네, 이제. 무슨 제? 대체제. 그래서 수요 교차 탄력성은 0.4고요. 요 C하고 요 D의 관계는 대체제 관계예요. 오케이? 이번에는 요 재활용합시다. C 가격 몇 프로 상승? 5% 상승. 근데 이 수요는 몇 프로 감소? 6%입니다. 이게 교차 탄력성이 마이너스 1점이에요. 마이너스 얼마? 1.2. 그리고 얘는 무슨 제? 보완제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부디 어떨 때 정상제, 어떨 때 열등제, 어떨 때 대체제, 어떨 때 보완제. 요건 못하시면 조금 거시기 하다는 생각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지금 분위기 좋아요. 우리 계산 문제 들을 때 이렇게 들으시면요. 능률도 오르고 기억에도 오래 남습니다. 맨날 뺏겨 쓰고 그동안 말이야. 만족하고 모르고. 그래서 이건 뭐예요? 집에 있대. 필기 다 돼 있대. 자기 필기 다 걱정하지 말래. 필기 다 돼 있대. 맨날 쓰고 모르고 그러지 말고 이번 기회에 소득 플러스 수요 플러스 정상제, 소득 플러스 수요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서 열등제, 한 놈 가격 플러스 다른 놈 수요 플러스 대체제, 한 놈 가격 플러스 다른 놈 수요 마이너스 보완제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리고 예제 7번 문제 강력 추천합니다. 이번 시험에 저는 이걸 강력 추천할 겁니다. 나올 것 같아요. 강추. 강력 추천. 대신에 이 문제는요, 아마 A, B, C, D, 그러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서 4개를 물을 거예요. 몇 개? 4개. 4개 물을 건데, 4개 다 푸는데 걸리는 시간, 저는 15초. 15초. 팔짱 끼세요, 팔짱. 팔짱 끼세요. 일단 수의 무슨 탄력성 물었고, 가격 탄력성 물었고, 가격 탄력성의 크기를 묻고 있습니다. 수의 무슨 탄력성 물었고, 교차 탄력성. 그리고 이 둘의 뭐야? 관계를 물었습니다. 팔짱 풀지 마세요. 자, 먼저 수의 가격 탄력성은 절대값 씌우는 거 아시죠? A 가격 몇 프로 상승? 플러스 16 이렇게 하셔야 돼요. 맞아요? 옆에 아무리 B가 여러분들 유혹해도요. A 가지고 얘기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 B는요. 여러분들 함정이에요. A를 나중에 얘기하셔요. A를 얼마요? 마이너스 32%가 됩니다. 맞아요? 얘가 얼마죠? 2예요. 2죠? 그리고 탄력이라고 해야 됩니다. 왜 탄력이죠? 이보다 크니까. 됐어요? 다시. 이번에는 교차 탄력성입니다. 절대값 이씨 없이. 밑에 플러스 16. 맞아요? 위에 마이너스 8. 8% 감소니까 얼마? 마이너스 0.5. 그리고 무슨 제? 보완제라고 해야 됩니다. 왜 보완제죠? 마이너스 A 가격이 상승했을 때 B 수요가 감소했으니까 얘는 보완제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가격 탄력성 얼마? 2. 그리고 탄력. 그리고 교차 탄력성 마이너스 0.5. 그리고 얘는 무슨 제? 보완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직 팔짱 풀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꾸 팔짱 풀다 걸려봐. 자꾸 팔짱 풀지 말고 7번 한번 바로 봐주세요. A 가격이 4%가 상승했어요. 그리고 이번엔 솔직하게 갑시다. A 수요가 2% 감소했어요. 2% 감소하고 B 수요는 8% 증가했어요. 8% 증가했어요. 이때 수요에 잘 듣고 암산으로 가격 탄력성 얼마고 탄력인지 비탄력인지 얘기하시고 수요 교차 탄력성 얼마고 이게 대체제인지 보완제인지 얘기하시오. 자, 드릴 수 있는 시간은 15초. 가격 탄력성부터 밑에 얼마? 플러스 4. 위에는 마이너스 2. 결과값은요? 0.5. 그리고 비탄력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네. 교차 탄력성입니다. 절대값 이씨 없이. 밑에 플러스 4. 위에 플러스 8. 결과값은요? 2면요. 대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가격 탄력성은 2면 탄력 그래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교차 탄력성은 2면 대체제가 되는 거예요. 뭐가 보완제가 되죠? 마이너스 2면 보완제가 되는 겁니다. 얘는
아무 숫자 없으면 플러스고 마이너스가 있으면 마이너스라고 내가 아까 뭐 3번이나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다시 발전 끼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이 문제 한 번만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수의 가계탄력성부터 밑에 플러스 16 위에 마이너스 32 절대값이니까 얼마? 2 2고 얘는 뭐? 탄력 교차 탄력성입니다. 밑에 플러스 16 위에 마이너스 8 결과값 마이너스 0 마이너스 빠뜨리면 절단 납니다. 교차 탄력성에서 마이너스 빠뜨리면 절단 납니다. 진짜 마이너스 0.5에 둘은 무슨 제? 보완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15초간에 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그 유명한 여러분들 8번 큰 소리 한번 읽어주세요. 전체 수요량의 변화. 앞으로 문제 풀면서 딱 보자마자 이거 수요량 전체 변화율 이거 전체 수요량 변화율 묻는 문제구나 이렇게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1번 문제 읽고 시작. 수요량 전체 변화율 2번 문제 읽고 전체 수요량 변화율 구하라는 문제구나 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문제 딱 보자마자 딱 끝에 가가지고 이거 전체 수요량 변화율 수요량 전체 변화율 구하는 문제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통 우리 수험생들은 문제를 보자마자 껌뻑껌 와 큰일 났네. 절단 났어. 패스 하는 겁니다. 문제를 보자마자 너무 반가워야 돼요. 이거 수요량 전체 변화율 전체 수요량 변화율 구하는 문제구나. 일단 법칙부터 한번 얘기해보죠. 가격 형성하면 수요량 뭐? 마이너스. 소득 증가되면 수요량 플러스. 대체재 가격 형성하면 수요량은 플러스. 이거 다 각각 몇 초짜리냐면 각각 뭐 10초짜리 15초짜리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게 정말 쉽다니까. 그래서 내가 아까 네 문제를 맞출 수 있다고 하는 게 허언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미술 하셨던 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응? 유도하신 분 할 수 있다니까. 오케이? 윤동주 하셨던 분 다 할 수 있어, 이거. 시 쓰셨던 분. 아시겠어요? 자, 갑니다. 자꾸 나한테 문과래. 자, 해보세요. 자, 갑니다. 수의 가격 탄력성은 1.5고 수의 소득 탄력성은 1.1에 근데 가격은 몇 프로 상승하고? 10%. 소득은 몇 프로 증가했대? 5% 증가했을 때 이때 전체 수요량의 변화를 물었습니다. 자, 갑니다. 가격이 10% 상승했다고요. 맞아요? 소득은 5% 증가했고요. 가격 탄력성은 얼마라고요? 1.5고요. 소득 탄력성은 얼마라고요? 1.2. 자, 그러면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 뭐? 감소합니다. 왜요? 소요 법칙이니까요. 몇 프로 감소해야 돼요? 15%. 마이너스 15%예요? 근데 소득이 증가되면 수요량은 증가될 거 아니야? 왜 증가되죠? 정상제라서요. 정상제인지는 어떻게 알았어요? 플러스니까요. 그렇습니까? 1.2니까 5 1은 5, 20에서 플러스 얼마? 6. 그럼 마이너스 얼마에? 15에 플러스 얼마? 6. 그럼 결과값은 마이너스 9가 됩니다. 이것도 혹시 복잡한 계산까지 나올 수 있어가지고요. 항상 계산기 입력할 때는요. 플러스 먼저. 항상 계산기 입력은 뭐 먼저? 플러스 먼저. 그럼 계산기에다가 입력 한번 해봐요. 6 마이너스 15 해봐. 6 마이너스 15. 6 마이너스 15 하셨어? 계산기 얼마 찍혀 있어? 그래서 이 문제는요. 중요합니다. 9%는 중요 안 중요? 안 중요합니다. 왜냐면 9%가요. 지문 5개 중에 2개가 9%일 겁니다. 9%가 뭐 됐다? 감소됐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게 플러스 9면 9% 증가가 답이고 마이너스 9면 9% 감소가 답이거든. 계산기 입력할 때는 항상 뭐부터? 플러스부터. 자, 이번에는 잡아요. 이게 전체 수요량의 변화를 구하는 문제구나. 수요 가격 탄력성 얼마? 4. 소득은 2. 교차는 3. 근데 누구? 뭐도? 요건 대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무슨 가격도? 대체적 가격도. 각각 3%씩 상승합니다. 오케이? 이때 전체 수요량의 변화를 물었습니다. 마음에 준비하시고 대답하세요. 3, 4. 3, 4. 마이너스 12 해야 됩니다. 3, 4 했을 때 12 하면 안 됩니다. 내가 그거 묻는 거 아니잖아. 가격이 많으면 상승했을 때 수요 가격 탄력성 얼마면 4면 수요량은 감소되는 게 수요 법칙입니다. 3, 4. 3, 2. 3, 3은 오케이? 계산기 꺼내. 계산기 꺼내서 9 더하기 6 빼기 13이다. 9 더하기 6 빼기 13 했어요? 계산기에 3 찍혀 있죠? 3 그게 제가 마이너스가 없으면 플러스라 그랬죠? 그래서 몇 프로예요? 3% 뭐 됐다? 증가. 3% 한 개도 안 중요합니다. 아마 지문 5개 중에서 3%가 2개 있을 거거든. 3% 증가와 3% 감소가 있을 거거든.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일단 문제 확인합니다. 문제는요. 수요 가격 탄력성이
수의 소득 탄력성이 수의 교차 탄력성 이렇게 해서 탄력성이 3개 나오는 경우도 있고 탄력성이 2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2개 나오면 난이도 하고요. 3개 나오면 난이도 중입니다. 얘는 난이도 전체 수요량의 변화는 절대로 난이도 상급은 아닙니다. 자, 제가 한 말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가격 상승한 거랑 가격 탄력성 곱한 것만큼 마이너스 되는 수요량과 소득 증가된 거랑 소득 탄력성 곱한 것만큼 플러스 되는 수요량과 대체재 가격 상승한 거랑 교차 탄력성 곱한 것만큼 플러스 되는 수요량을 계산하는 것을 전체 수요량의 변화율 또는 수요량 전체 변화율이라고 한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저한테 부호만 얘기해 주세요. 가격 오른 거랑 가격 탄력성 곱한 것만큼 마이너스 되는 수요량과 소득 증가된 거랑 소득 탄력성 곱한 것만큼 플러스 되는 수요량과 대체재 가격 상승한 거랑 교차 탄력성 곱한 것만큼 플러스 되는 수요량을 계산한 것을 전체 수요량의 변화율이라고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전체 수요량의 변화율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전체 수요량 변화 구하는 문제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전체 수요량 변화 구하는 문제구나. 이번에는 9번 소득의 변화를 구하는 문제구나. 소득 탄력성 구하는 문제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끝날 때 보니까 뭐의 변화율? 소득의 변화율. 끝날 때 보니까 무엇의 변화? 무엇을 구하라? 수요의 소득 탄력성. 똑같은 문제예요. 저는 이 두 문제를 감히 똑같은 문제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둘 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둘 다 똑같은 문제라는 생각이 드셔야지 이 문제를 이해한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다른 얘기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잘 봐요. 제가 가격 상승하면 수요량 뭐 된다 그랬죠? 마이너스. 오케이. 소득 증가되면 수요량 플러스. 대체재 가격 상승되면 수요량 플러스. 이거 계산한 것을 전체 수요량의 변화율. 원 몇 개? 4개예요. 근데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친 것은 전부 다 수요량이에요. 뭐라고요? 수요량. 그리고 우리 앞으로는요, 시각적으로 그리고 도형으로 기억합시다. 수요량은 원, 수요량은 동그라미, 그리고 나머지는 다 네모 처리할 거예요. 밑에 분모는 네모, 분자는 동그라미 처리할 겁니다. 수요량은 전부 다 뭐? 동그라미. 가격 상승했을 때 뭐 되는 동그라미랑 감소되는 동그라미랑 소득 증가됐을 때 플러스 되는 동그라미랑 대체재 가격 상승했을 때 플러스 되는 동그라미를 계산하는 것을 무슨 동그라미라고 한다? 전체 동그라미라고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동그라미 뭐야? 수요량이야. 동그라미 뭐야? 수요량이야. 동그라미 수요량 까먹으면 안 돼. 동그라미 수요량 까먹으면 절단 나. 자, 갑니다, 이제. 자, 1번 문제 한번 가볼까요? 수요 가격 탄력성은 얼마고요? 0.6이고 수요 소득 탄력성은 0.5. 근데 이거 좀 재밌는 게 그동안 기출 문제에서는요, 수요 소득 탄력성을 거의 다 0.5만 줬어요. 0.5가 출제원들 좀 재미 붙었어요. 아마 이번 35회 때마저도 수요 소득 탄력성 0.5 나오면 출제원들은 요 값은 고정시키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가격이 몇 프로 상승했다고요? 5% 상승하는 시행에 보세요. 뭐예요? 전체 수요량이 1%. 우리 아까 뭐 했었어? 전체 수요량의 변화를 구하는 문제구나. 아까는 우리가 저걸 구했었는데 지금은 문제에서 줬습니다. 그리고 소득의 변화를 물었습니다. 소득의 변화, 소득은 제가 네모 칠 겁니다. 소득은 뭐라고요? 네모. 소득은 동그라미는 아니야, 네모야.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제가 동그라미 3개 칠 거니까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가격이 몇 프로 상승했어요? 5%. 근데 가격 탄력성이 얼마? 0.6이야. 5, 6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근데 전체가 얼마? 플러스 1. 전체 플러스 1. 가운데 얼마? 플러스 4. 플러스 4가 핵심입니다. 플러스 4가. 원래는 얼마가 정상? 마이너스 3. 근데 결과값은? 플러스 1. 가운데 얼마가 와야 돼? 플러스 4가 와야 돼. 대답하세요. 수요 소득 탄력성은 무엇의 변화를 분해? 소득의 변화를 분해 수요량의 변화이고 그걸 구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답은 4% 증가가 답이겠지? 아닙니다. 4% 증가는 수요량이고요. 소득의 변화를 물었다니까? 그럼 동그라미 물은 거야? 네모 물은 거야? 네모 물었는데 아까 수요 소득 탄력성이 얼마야? 0.5. 그래서 아까 내가 이 근처 P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이거 0.5일 때 분모 구하는 거랑 nas을 때 분모 구하는 것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거 하려고. 2일 때는 절반, 0.5일 때는 2배. 밑에 게 얼마? 플러스 8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소득은 몇 프로가 증가해야 된다? 8%가 증가. 8%가 중요한 게 아니야. 8%가 뭐 돼야 돼? 증가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 그 유명한 무엇의 변화율? 소득의 변화율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잠깐만. 소득의 변화율은 뭘 구하는 문제다? 네모 구하는 문제다. 원 몇 개? 3개. 5, 6에? 마이너스 3.
전체 플러스 1. 가운데 플러스 4. 선생님, 난 플러스 4를 이해 못하겠어 하시는 분들은 제가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아니, 플러스 4가 왜 나오는지를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야. 미안해요. 여기까지인가 보. 플러스 4는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마이너스 3인데 플러스 1이 되려고 그러면 가운데 얼마? 플러스 4. 플러스 4. 미안해요. 이건 내가 못 도와드려요. 근데 이게 얼마라고요? 0.5라고요. 그 밑에 게 얼마? 플러스 8. 우리는 뭐 구해야 되는 거예요? 네모 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8% 증가 답이 됩니다. 하나만 해볼게요. 요거. 수의 가격 탄력성 얼마? 0.5. 수의 소득 교차 탄력성 얼마? 0.3. 근데 뭐도? 가격도, 소득도, 요거 대체제입니다. 대체제 가격도 각각 몇 프로 상승했다? 5% 상승했을 때, 우리 아까 구했던 뭐야? 전체 수요량이 3% 증가했다. 이때 수의 무슨 탄력성? 소득 탄력성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수의 소득 탄력성 구하는 공식은 무엇의 변화분의 무엇의 변화이죠? 소득의 변화분의 수요량의 변화입니다. 원 몇 개? 원 4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앞으로 저한테 개론 배우신 분들은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가격 때문에 마이너스 되는 수요량, 소득 때문에 플러스 되는 수요량, 대체제 가격 때문에 플러스 되는 수요량, 그걸 계산한 전체 수요량이 순서입니다. 요거는 가격, 요거는 소득, 요거는 교차, 요거는 전체. 한 번 더. 가격, 소득, 교차, 전체. 이번에는 저한테 플러스 마이너스로 얘기해 주세요. 물론 가격은 올랐다. 소득은 증가시켰다. 대체제 가격은 상승했다라는 가정을 하겠습니다. 모르겠을 때는 모르겠다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모르는데 억지로 대답할 필요는 없어. 모르겠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요거. 마이너스, 플러스. 모르겠어. 이 모르지. 이걸 어떻게 알았대? 이 마이너스고 플러스고 플러스를 계산하면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다시 할게요. 이번에 아니야. 네, 다른 건 모를 거야. 순서는 이거 뭐예요? 가격, 소득, 교차, 전체. 전부 다 제목은 뭐냐면 수요량이야. 가격 때문에 감소되는 수요량, 소득 때문에 증가되는 수요량, 교차 때문에 증가되는 수요량, 대체제 가격 상승 때문에, 그리고 이걸 계산한 전체 수요량인데 부호를 얘기해 주세요. 요거. 마이너스, 플러스. 자, 갑니다. 5. 마이너스 2.5. 잘하셨어요. 마이너스 2.5. 요거는 비워두고. 5, 3. 플러스 1.5. 이까지. 마이너스 1.5지. 아니, 마이너스 2.5에,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2.5에 플러스 1.5 대주면 1이지. 근데 전체가 플러스 얼마래? 3이래. 또 나왔어. 아니, 마이너스 2.5에 플러스 1.5가 되면 마이너스 1이거든. 근데 플러스 3이 됐잖아. 그럼 플러스 얼마가 와야 돼? 4가 와야 돼. 근데 수의 소득 탄력성은 네모분의 동그라미 맞습니까? 근데 네모가 이번에는 있어. 자, 누가요? 소득이요. 몇 프로? 소득이요? 5%씩 상승했다. 소득이 5% 상승했대. 5% 상승했대. 수의 소득 탄력성은 무엇의 변화를 분해? 소득의 변화를 분해 수요량의 변화이거든. 그러면 5, 8에 40이니까 얼마요? 0.8이 되는 겁니다. 0.8이면 정상제, 열등제. 정상제. 왜요? 플러스니까요. 플러스니까. 다시 할게요. 여러분, 시험장에 가서 공식은 안다는 전제입니다. 시험장에 가서 이 해설처럼 공식 쓰고 앉았으면 필패입니다. 필패. 아시겠어요? 시험장에서 공식 쓰는 사람은 필패입니다. 진짜입니다. 공식은 당연히 안다는 가정하에 훈련을 해야 됩니다. 원 몇 개? 4개. 잘했어요. 5. 마이너스 2.5. 잘했어요. 5, 3. 플러스 1.5. 전체는 플러스 3. 맞아요? 이까지 마이너스 1이잖아. 이게 플러스 3이 돼야 되잖아. 플러스 4가 와야지. 근데 수의 소득 탄력성은 소득의 변화를 분해 수요량의 변화이잖아. 소득도 나왔어요, 여기 지금 보니까. 소득이 몇 프로? 소득이 5% 상승했다고. 그럼 플러스 5잖아요, 그지? 5분의 4는 얼마? 0.8. 이렇게 푸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수요 공급 이론 계산 문제였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수요 공급 이론 계산 문제는 다른 건 다 집어치우고 지금 소개해드렸던 9문제만 가지고 가신다라는 느낌으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쉬었다가 다소 쉬운 경기 변동, 시장론 관련된 계산 문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